미국이 이번 공격을 몰랐다고 했잖아요. 가스값은 왜 갑자기 오르는 걸까? 러시아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감도 못 잡고 있었을까? 지금부터 퍼즐을 한번 풀어보자고. 아버지, 오늘은 특별편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의구심이 하나 생겨가지고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6일이었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로 진격해서 쿠르스크주 수두자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이게 전쟁 2년 만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우크라이나는 확전을 막기 위한 서방의 반대라든지 지속적인 서방의 무기 지원 등을 위해서 방어적인 태세로 전쟁을 했었는데 뜬금없이 러시아 본토 공격이라는 독특한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본토 공격 이후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크라가 점령한 수두자 지역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개축소가 있는 지역이라는 게 이유였죠. 근데 이수야, 그거 아니? 이미 러시아 가스관 중 절반은 우크라이나 본토를 경유하고 있었어. 애초에 마음만 먹었다면 우크라이나는 가스관을 끊을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가스 전송 시스템 운영자는 지난 8일 블룸버그 통신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 가스 흐름은 안정적이며 아무런 변화가 없다. 만약에 가스를 막고 싶었다면 수드자를 점령하지 않고도 가능했다. 라고 말이야. 이 말은 뭐야? 전쟁 초기부터 자국을 지나가고 있는 가스관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굳이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가스관도 있는데 그럼 굳이 수두자에 있는 가스관을 끊기 위해서 진격했다는 점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이번 습격으로 차지한 영토가 한 1000평방미터나 된다고 추산을 했어. 근데 일단 제일 궁금한 건 미국이 이번 공격을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진짜 모르고 있었던 건지 혹은 알면서도 공격을 오케이 한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본토 침범은 반대했었고 그랬어. 또 설령 침범을 하더라도 미국산 무기는 쓰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지난 4월에 의회 허락을 받아서 미국이 우크라에 대대적인 추가 무기 지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미 미국산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도 된다는 그런 약간 묘한 뉘앙스를 흘린 적이 있어요. 미국 국방부의 사브리나 싱 대변인은 누군가 국경을 넘어 공격해오는 상황을 본다면 그들도 비슷한 대응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죠. 조금 이상하긴 하지. 현재 우크라이나는 극심한 인력 소모로 인해서 싸울 병사도 부족한 상황이잖아. 그런데 굳이 자신들의 영토가 아닌 러시아 본토를 노리게 된 이유가 뭘까? 그리고 가스값은 왜 갑자기 오르는 걸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자고. 먼저 천연가스 가격이 현재 어떤 상황이니? 지난 1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유럽 천연가스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가격은 지난주 메가와트 시당 40.3유로를 돌파하면서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죠. 한 달 사이에 무려 25%나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천연가스는 원래 가격 변동성이 커. 하루에도 뭐 그 정도 올라가는 것이 뭐 이게 흔한 일인데 변동폭만 가지고 따진다면 별거 아니야. 그런데 우선 TTF 가스 가격이 사실 지난달 26일부터 이미 오르기 시작을 했어. 물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점령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러시아 본토 공격 그 이전부터였더라고.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 러시아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의 우크라이나의 그 가스관 이용 계약 만기가 올해 말까지인데 우크라이나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이 가스프롬과의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해왔었거든. 바로 틀어막지 않고 그래도 9개월 전에 미리 알려준 것은 유럽 우방들에 대해서 뭐 배려 차원에서 그랬다고 볼 수가 있겠지. 올해 말까지는 분명하게 잠글 거니까 그 이전까지 대책을 너희들이 마련해 놔라. 뭐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공언해 왔던 시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시장이 좀 불안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지. 그런데 그렇다면 러시아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감도 못 잡고 있었을까? 근데 그건 또 아니야. 2022년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우크라이나를 피해서 유럽에 가스를 공급할 만한 대책을 마련했었어. 러시아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것이 언제야? 2014. 2014년도였지. 크림반도를 먹었을 때. 근데 이거 뭐야? 막상 그러고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지나가고 있는 가스관이 불안해진 거야. 그래서 발트해를 통해서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드스트림 2 가스관을 서둘러서 건설했던 것이고 흑해를 가로질러서 이 튀르키예로 가는 튀르크 스트림 가스 라인도 2020년도에 준공시켰던 거야.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는 소유주 브라티스토브 가스관을 쓰지 않고도 유럽에 천연가스를 보낼 수 있는 우회로를 미리 확보해 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나 2022년 9월에 발트해 노드스트림 1, 2의
폭파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2012년부터 가동한 노드스트림 1의 두 라인 중 하나가 파손이 됐고 2021년 9월 완공돼서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었던 노드스트림 2는 두 라인 모두 못 쓰게 됐죠. 근데 뭐 사실 이거는 누가 봐도 자연적인 파손은 아니었어요. 당연하지. 폭파인데. 실제로 스웨덴의 조사 결과 테러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우크라이나도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했었지만 테러를 실행한 주체가 우크라이나라는 정황이 여러 드러난 상황이에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노드스트림 폭발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소행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한 적도 있죠. 그렇지. 뭐 증거는 없어. 하지만 뭔가 중대한 범죄가 생겼을 때 그 범죄로부터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노드스트림이 없어야 러시아 돈줄에 타격을 입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본다면 뭐 거기까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일인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단독으로 해외에서 이런 작전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점이지. 누군가가 조력자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않겠니? 특히 독일과 영국 자본이 거기엔 들어가 있었고 이 독일로 향하는 가스관을 파괴하는 정치적 결정을 우크라이나가 단독으로 계획했다고 생각을 해? 혼자 했을 가능성은 좀 낮겠네요. 그렇지. 그러면은 배우가 있을 수 있다. 뭐 글쎄 지금부터 퍼즐을 한번 풀어보자고. 우선 퓰리처상 수상자인 뉴욕타임스 출신의 세이머 허쉬 기자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스관 폭발을 지시했다. 뭐 이렇게 장황한 증거 자료를 통해서 주장한 바 있어. 물론 뭐 미국 정부는 단호하게 아니다 하면서 부인을 했었는데 그런데 말이다. 이 가스관이 폭파되면서 두 번째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네. 바로 미국이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실제로 노르드스트림 가스관이 폭파된 2022년도에 미국은 세계 1위를 다투는 LNG 수출국으로 올라서게 된단 말이지. 물론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는 아직도 없어. 하지만 더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단 말이지.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신규 LNG 터미널 건설 공사가 속속 끝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 있어? 봤죠. 카타르 에너지와 엑소모빌이 합작한 멕시코만의 골든패스 LNG 터미널은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 예정이고요. 또 이미 시험 가동 중인 루이지애나주의 플래키마인즈 LNG 터미널의 2단계 시설은 이미 지난달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미국산 LNG의 해외 수출 그리고 외국산 LNG의 재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당연하지. 뭐 누가 봐도 이것은 사전 계획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대규모 수출을 미리 염두에 두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겠니? 아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가스프롬이랑 올해 말부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딱 그 우크라이나가 계약을 종료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엄청난 돈을 들여서 대형 터미널을 만들었다? 좀 묘하긴 하죠. 그렇지. 게다가 최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최신의 전투기를 지원했었단 말이지. 그 무기로 우크라이나는 뺏긴 영토를 공격한 게 아니라 러시아 본토 수드자를 공격한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이곳에는 뭐가 있어? 러시아의 유럽형 대형 가스 터미널이 있잖아. 이제 러시아산 가스는 몽땅 미국과 우방국의 가스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뭔가 퍼즐이 살짝 맞춰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음.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행동을 다 예측하고 엄청난 투자를 했다? 그렇다는 게 약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계획적으로 보이기는 하는 상황인데 특히 인프라 투자라는 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확실한 리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섣불리 하기는 좀 어려운 투자였단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아버지는 이 미국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어. 게다가 병력 열세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이 수지자 공격은 구미가 당기는 일이었을 거야. 이미 영토의 5분의 1을 잠식당한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는 항상 그렇게 공언해 왔었잖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현재 상태의 영토의 국경선이 띡하고 그려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근데 마침 미국이 지원한 최신 전투기를 통해서 수두자를 확보해 둔다면 향후 휴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을 거야. 이제 좀 의문이 조금 풀려가니? 네, 이 미국을 향한 좀 여러 가지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더 퍼즐이 잘 맞춰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할 때 올해 말부터는 유럽향 매출이 크게 증가할 테니까 굳이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미국 에너지 관련주, 전통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 그럼
오늘 특별편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